금융권이 사실 취업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입사 지원을 했을 때 수험표 번호가 나오거든요. 아 그런 걸로 보면 되겠네. 2만 한 4천 번대 정도. 그럼 몇 분을 뽑는데 24,000명대예요? 270명 정도? 야 거의 그럼 100대 1이 넘는구나. 와. 그러니까 뒤에도 더 계시면은 야 몇 차까지 보는 거예요? 이제 서류 보고 서류를 보고 네, 그다음에 AI 면접도 보고요. AI 면접이요. 네, 노트북 이제 화상 카메라 같은 걸로 네. 직종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아니 나 그 얘기 조정이나 들었는데 네. 뉴스를 통해서 가끔 이런 거 AI가 면접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여기 입사하신 분들이 이제 AI가 면접을 지원자가 답변을 하면 AI가 표정과 목소리, 자주 쓰는 단어까지 분석합니다. 그럼 AI가 질문을 해요. 네,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제 뭐 이러이러한 상황일 때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귀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처 이렇게 해봐요? 좀 부드럽게. 약간 부드럽게. 아, 이게 많이 발전했고. 그거는 예전에 귀하의 잔액은 귀하의 잔액은 영원입니다. 근데 그 귀하에 할 때 떠들고 있으면 못 듣잖아. 다시 불러야 되고. 아 조용히 좀 해봐. 귀하의 잔액은 AI가 거의 대화하듯이.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야, 그때마다 이거 진짜 가슴 졸이는 일을 몇 번을 겪어야 되는데 면접 때 받았던 질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질문 있습니까, 저희 씨도? 임원 면접, 2차 면접 때 성공한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냐고 너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렵네. 아무래도 임원분들이시다 보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거 상희 씨?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이 가장 성공한 삶이 아닌가. 아니면 이거 어때요? 성공한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나? 바로 제 앞에 계십니다. 바로 제 앞에서 질문을 던져주신 빵 터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터지기는 터졌겠네요. 네. 분위기는 터졌지만 다른 분이 붙고 귀하는 탈락입니다. 아니 어땠어요? 그 뭐 좀 기억에 남는 질문 뭡니까, 재현 씨는? 저는 이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서 저희가 PT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너무 어려워 이런 거. 면접관님께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뭐라고요?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냐? 당황했죠.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 은행에서 주신 자료고 저는 그걸 토대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당당히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거는데 모르는 근데 건 합격했네? 어떻게 보면 네. 오히려 진짜 솔직한 네, 거를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 저였으면 무조건 100% 신뢰합니다. 신뢰하고 또 신뢰했습니다. 뒤에서 딱 하면 귀하는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좀 그 스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준비하셨어요? 블라인드 채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 관련된 자격증도 특정한 몇 개만 빼고는 아예 적지 말아라. 근데 여기 재현 씨 보니까 화공기사 자격증에 수질 환경기사 자격증, 독서 토론 대회 수상, PPT 경진 대회 수 학교 예술제 MC는 왜 썼어요 거기다가? 아니 일단 저 두 분 다 합격 소식을 좀 듣고 어떠셨습니까? 끝났다. 맞아요. 되게 좋았어요, 진짜. 이제 끝났네?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이제 내가 뽑혀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게 이제 끝났다는 게 가장 후련했던 것 같아요. 나는 되게 간절하게 이거 회사에 들어가고 싶고 일을 이제 하고 싶은데 또 막상 면접장에 가서는 이 사람 마음에 들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사람 마음에 들어야 결국 뽑히는 거잖아요.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그게 좀 항상 선택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다가 이제 모든 게 끝나고 회사원이 되는구나. 이제 진짜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련했던 것 같아요. 되게 넉넉하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넉넉해야 되니까 시간에 막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쫓기면 안 되니까. 쫓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남기고 가서 이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냥 커피를 한 잔 해야겠다. 그래서 커피 한 잔을 설마. 커피 한 잔 하고 그걸 다시 한번 봤어요. 저희 제안서를 약간 혹시 틀린 게 검토한다. 있을까? 네, 이게 틀린 게 있을까 봐. 근데 틀린 걸 뭔가 틀린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단위가 잘못돼 있어요. 잘못돼 있었던 거예요. 요거를 수정을 해야겠는데 볼펜 뭐 이렇게 찍찍 그어가지고 그럼 이상하지. 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 문구점 가서 수정 테이프로 이렇게 지우고 최대한 그 글씨체랑 비슷하게 막 했어요. 수정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미친 듯이 오는 거예요. 막 진짜 장대비가 내리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수정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장대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빨리 불러야 돼서 이제 택시를 불렀는데 또 택시도 멀리 있는 게 잡힌 거예요. 아 그냥 오는 택시 타면 되는데 또 멀리서 계속 오고 계시고 막 여기서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막 이런 메시지 오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이 안 되려면은 막 여러 가지가 꼬여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냥 무시하고 앞에 가는 택시를 잡았으면 그냥 뭐 되는데 수수료 뭐 뭐 하면 되는데 아니 뭐 수수료보다는 기사님이 네, 약간 미안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미안하니까. 그래서 기다렸어요. 기다려갖고 이렇게 탔어. 타고 가는데 이게 또 그때가 연휴 전날이었거든요. 차가 막힐 그럼 때는. 차가 막히잖아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막. 막 진짜 미치겠는 일찍은 거예요. 나왔는데 내가. 아, 그러니까 그거 하느라고 시간이 거의 아우. 그걸 고치느라고 시간이 거의 저스트하게 이렇게 많이 흘렀던 거죠. 거의 네. 딱 도착할 정도로 됐는데 이제 그 와중에 차도 막히고 비도 오고 하니까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진짜 죽을 것 같아. 진짜 변줄 타죠. 진짜 눈 진짜 돌아가면서 변줄 타요.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예. 근데 뭐 어떡해요? 어떡해요? 그래서 택시 아저씨한테 막 아저씨 진짜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런 부탁 잘 안 드리는데 진짜 제발 그냥 빨리 가달라. 저 진짜 회사에서 죽는다. 근데 기사님이 갑자기 아니 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회사에서 그런 것도 양해를 안 해주냐고. 뭐 이렇게 속도 모르고 어떤 느낌인지 지금 정확히 지금 아. 듣는데요. 네, 그러면서 너무 약간 이렇게 다 끼어드는 것도 다 그냥 들여보내주시고.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뭔지 일이 안 알아요. 되려면 이게 일이 안 되려면 그래. 그래서. 근데 또 거기 건물이 또 막 좀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 있어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진짜 그냥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여가지고 이제 막 들고 뛰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딱 갔는데 한 2분인가 3분인가 늦은 거예요. 그래도 많이 안 늦었네. 그래서 그게 접수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공정해야 되니까. 2분인데. 근데 사실 그게 맞죠. 왜냐면 경쟁 PT라는 것 자체가 근데 우리 같으면은 그냥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이게 시험이면 그럼 그쵸. 딱 시간을 가지고 이건 시험 이게 경쟁 그쵸. PT라 그래요? 그리고 저희만 이렇게 참가하는 게 아니고 다른 회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 시간 안에 제출을 하신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꾼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그때 나 같으면 그냥 이렇게 처음 느꼈어요. 진짜 망연자실인데 이거. 귀에서 띠 소리 나지 않아요? 찌. 그리고 찌 소리 나고. 그리고 주변 사람 소리 맞아. 소리 이렇게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하늘 색깔 좀 변하지 않아요 약간? 그러니까 그때 10분 정도 지나서였나? 이제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잘 제출했냐. 근데 갑자기 그냥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이 진짜 그냥 눈물이 펑펑펑펑 나가지고 진짜 막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 단위가 뭐라고. 그 단위. 그냥 놔둘 걸. 그냥 뭐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저희가 정정하겠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시간이 남으니까 이런 일이 펼쳐지고 이게 뭔지 맞아요, 알죠?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약간 다른 거지만 이게 행사가 되는데 KTX 놓친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건데 좀 얘기하지 말죠. 예. 다른 거라도 좀 감출 수 그건 너무 달라. 뭐 어떻게 보면 직급이 위에 이렇게 계신다 하더라도 이 반대로 이 후배들, 이 직원들 눈치를 볼 때도 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다가가고 싶고 좀 말을 많이 하고 싶고 한데 제가 이제 조금 젊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뭐 아무노래 챌린지 이런 거 하면 뭐야 이런 반응이 나오고 하니까 너무 꼰대 같은 걸 해도 싫어하고 저게 아무 노래 이거 했어요? 뭐 이거 해도 애들이 그러니까 반응을 일단 안 해줘요. 애들이 저는 다가가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싫은 것 같아요. 얘기했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외롭다니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원이라면 굉장히 좀 다가가고 좀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잠깐 보셔서 그래요. 그런가요? 네, 길게 보시면. 저는 만약에 누나들하고 술을 마시는 것도 좋아하는데 네. 육급비님 같은 스타일이면 저 굉장히 좀 제가 잘 따르거든요. 그래요? 누나들이 원하는 대로 잘 따르고 그런 얘기도 잘 듣는데 육고삐님이 동생이에요, 한 살. 그래요? 저는 동생이라도 상관없어요. 거의 뭐 그게 누나라고. 아니 그 사실 2018년에 그레이트 마스터로 등극을 하고 이 얘기가 보도가 되면서 이거 좀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렇죠. 뭐 최초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회장님이 직접 저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야, 그 정몽구 회장님. 예, 회장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아침 조간신문을 보시다가 너 자네 기사를 봤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내 자동차 그룹의 그 직원이 너 같은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그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 재해에 대한 이야기, 뭐 힘든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회사에 큰 소문이 퍼졌습니다. 뭐라고요? 뭐 성은을 입었다. 이제 이제 오늘 그러면 회장님이 직접 그냥 예? 아니 좀 그 자동차 회사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신 건가요? 제 친동생이 지금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생산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이 돼서 도전해볼 만한 의미가 있는 직업이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연수교육을 받고 첫날 필드에 나가서 첫 계약을 했습니다. 바로요? 예, 바로 이렇게 일요일 저녁 6시에 고객님과 계약하려고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시는 곳이 보광동인데 6시에 오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 1시간, 2시간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서 굉장히 내적 갈등도 많았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이분이 계약을 안 하시기 위해서 저를 회피하는 건 아닌지. 3시 한 40분, 4시 가까이 됐습니다. 새벽 4시. 그때까지 제가 그 집 대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분 가족분들이 그 자유로에서 사고가 났었어요. 교통사고가 나셔서 그 교통사고 수습하고 이렇게 해서 오셨는 게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냐고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미련하게 기다렸느냐. 그래서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 텐마루 끝에 앉아서 바로 계약서에 서명을 해주셨어요. 그때는 뭐 24시간 이렇게 편의점이라는 이런 것도 없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대문 앞에서 기다렸는데 꼭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간절함이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직장에서 그 차를 사고 결혼도 하고 독립을 해서 사업체를 차려서 대표가 되고 다시 성공을 해서 지방으로 늘어가고까지 거의 한 20년 이상을 아직까지 연결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저만 해도 제 친구들끼리도 우리끼리도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차 샀어? 어때? 야, 그 사람 별로야.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 너무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니까 다 연결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세호 씨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제가 그 고객분들한테 그 소개를 하고 싶은 말을 좀 해주셨나 봐요. 아니 정말 예. 제 이런 경우냐면은 그 소개를 받는 사람은 뭔가 대단한 혜택이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기대를 그렇죠, 해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거기잖아요. 거기서 사실. 거기입니다 사실. 해드려봐야 조금 뭐 아주 그 미미한 그런 차이와 뭐 나름 제 입장에서는 정성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분이 돌아서서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소개하신 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별거 없더군 판명이.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말씀을 드려요. 소개해서 너무 고마운데 아주 특별한 건 없다. 대신 욕 얻어먹지 않도록 제가 성심성의껏 잘하겠다. 그런 본심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좀 그 가업을 처음에는 잊지 않으려고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원래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원래 제가 그 미국에서 제 자체가 좀 수학을 좀 좋아해서요. 회계사로서 좀 한번 승부수를 봐야겠다 해서 미국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한 번도 이렇게 전화를 자주 안 하시던 어머니가 계속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들어와 봤으면 좋겠다. 제가 한 2년 동안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한국에. 여름에 한 6월 달이었을 겁니다. 그때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회사 상황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제 빚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돈 얘기를 안 꺼내셔서 엄청 저희가 몰랐는데. 막상 보니까 대출도 되게 많고 또 공장은 안 돌아가고 있고 가동률이라고 하루에 공장이 돌아가는 시간이 있는데 오전에 생산을 시작해서 오전에 마치는 겁니다. 네. 오전에 시작해서 오전에 맞춰요? 한 3시간, 4시간밖에 못 돌렸던 거죠. 주문이 그만큼 없다는 그만큼 주문이 없다는 거죠. 네. 제가 회계학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뭘 알아봤냐면 이게 빚이 유한 책임인지 무한 책임인지 나에게 과연 책임이 오는가? 그렇지. 솔직히 말하면 뭐 가업도 가업이지만 네. 이 책임이 나에게도 영도다리를 딱 지나가는데 너무 서러운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계속 몸이 안 좋으셨는데 크게 쓰러지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가자, 다 정리하고 가자. 가서 어떻게든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2011년도 말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가 사실은 직원 뽑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문공 3D 업종이라 불린다는 이런 업종이었고 또 지방의 중소기업이었고 그래서
안정화만 시켜놓고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마음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빠져들게 된 거죠. 몰입하게 되고 대강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세상에 완전히 어떤- 빠져들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몰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흔히 말하는 미친놈처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미친놈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발렌타인데이인데 뭐 빼빼로 어묵을 만들자고 하고 빼빼로 없는 드시고. 발렌타인데이에 빼빼로 어묵을 만들자고요. 네네. 빼빼로 데이나 빼빼로 어묵,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어묵. 무슨 얘기를 해도 어묵으로 세고 하니까. 하여튼 그 정도로 뭐 굉장히 어묵만 그냥 하는 네네네. 생각을 하시던 시기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워낙 저희가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나가라 너 나와서 아 영업을 좀 해라. 네, 영업 좀 해라. 그 기존의 영업처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영업이 쉽지 않았었거든요. 또 확장이 좀 안 됐군요. 확장이 좀 안 됐고 전화번호부 인터넷 이렇게 해서 어묵으로 나온 데는 다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다 갔어요. 다 갔습니다. 한 시장을 진짜 많이 다녔어요. 60몇 개 시장을 다녔던 것 같아요. 어떻게 영업을 네. 안 해보셨을 때 어떻게 영업을 했습니까? 제가 사실 엄청 내성적이거든요. 막상 아니나 다를까 가니까 도저히 그 가게를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저희 어묵 파는 데라고 딱 보이는데 그래서 서성거리다가 그 옆에 괜히 어묵 꼬치집에서 한 꼬치 먹고 돌다가 힘들게 찾아갔죠. 가서 사장님 저 어묵 공장에서 왔는데 저희 어묵 좀 한 번만 보실래요? 이래서 샘플 들고 온 거 보여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진짜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쓰는데도 오래됐다 이러면서 네, 쓰는데도 오래됐다. 오래됐다. 그걸로는 우리 안 되지. 진짜 그걸로는 안 안 돼. 돼요. 육고비 씨 와야 되는데. 이거 영업의 신이거든요. 육고비 씨. 영업의 신이 아, 그래요? 계시네. 저 회사 좀 오시면 안 네, 될까요? 육고비 씨 있는 육고비 씨. 네, 바로 모시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사장님 그럼 어떻게 하면 저희 어묵 써주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러면 50원만 싸게 해달라 한 봉당. 그게 경쟁력이 있으면 내가 쓰겠다. 네네 싸게 해주면 쓰겠다.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그거 만들어서 보내야 됩니다 하고 이랬는데 딱 일주일 지나니까 사장님 들어가서 미안한데 이제부터는 주문을 못 하겠다. 왜요? 전에 업체가 50원 더 깎아준다더라고요. 이것도 가격 경쟁. 2,250원 해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또 2,150원을 또 제가 한다고 하면은 또 2,100원 할 거고 시장은 한계가 있고 어묵 팔 때는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이게 레드오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가격 경쟁을. 결국 내가 50원 깎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 네, 그 작게 이렇게 많은 비용을 하기가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을 하나 직접 만들었었거든요. 네. 어묵을 택배로 해서 보낸다는 개념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당시에. 그 당시에는. 네, 그렇죠. 없었죠. 네. 그런데 다행히 한 건씩 두 건씩 주문해 주신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전단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해가지고 전단지를 또 나눴는데 명절 때 그렇게 하니까 주문이 막 거의 한 50건, 60건 들어온 거예요. 야, 그래서 야, 아들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진짜 신기하다. 아이고. 어이 뭐야? 뭐야 이렇게? You kiss?